10.4 Heat of Combustion 혹은 Enthalpy of Combustion, 한국어로 표현을 했을 때 연소열, 연소 엔탈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Heat of Combustion 혹은 Enthalpy of Combustion, Heat of Combustion은 이렇게 써요. 델타 H에 위에 삭가 쓰고 표준 상태 혹은 레퍼런스 상태를 나타내는 제로, 하첨자에 Combustion이라는 의미의 C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컨버션 혹은 스탠다드 히트 오브 컨버션 이렇게 씁니다. 말 그대로 그 레퍼런스 상태 대비 연소를 했을 때 나오는 열량을 말해요. 그리고 이 히트 오브 컨버션 혹은 엔탈피 오브 컨버션은 우리가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엔탈피 변화를 계산하는 오래된 방법이에요. 그리고 히트 오브 컨버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스탠다드 히트 오브 컨버션, 표준 연소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약속을 정했는데, 약속이라기보다는 현상하고 약속을 같이 얘기하는 거죠. 컨벤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선 산소하고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하거나 연소를 하게 되면 그 생성물로 CO2, 물, 그리고 산화가 된 HCl 같은 생성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엔탈피와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조건은 25도씨 일기압으로 합니다. 그리고 산소 자체 그 표준 연소율하고 연소에 의해서 최종 산물, 예를 들어서 CO2, H2O, 에큐어페이스에서 HCl 같은 이런 옥시데이션 프로덕트, 그러니까 산화의 최종 산물들은 이 연소율을 제로라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산화 물질이 만약에 존재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프로덕트의 스테이트를 명시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산화열 혹은 연소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양론 비율대로 완벽하게 컴플리트 리액션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연소열에 대해서는 책 뒤쪽에 보면 그 부록 뒤에 한번 보세요. 부록 뒤에 보면 우리가 생성열하고 연소열 얘기할 때, 생성열 얘기할 때 물질들의 그 첫 번째 컬럼에 컴파운드, 화학 물질들이 있고, 그 다음에 포뮬러, 그리고 몰레큘러 웨이트, 그리고 스테이트, 그리고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 있다고 그랬죠. 생성열이 있다고 그랬는데 연소열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소열하고 생성열하고 우리가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엔탈피 변화가 있을 때 계산을 해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물론 일반적으로 생성열을 되게 많이 써요. 생성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생성열을 먼저 배운 거고, 예를 들어서 CO2를 한번 볼까? 카본 다이옥사이드.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보면 우리가 생성열 같은 경우는 얼마죠? 가스의 카본 다이옥사이드 생성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93.51이야. 킬로줄 퍼 그람몰이죠. 한번 보세요. 카본 다이옥사이드 같은 경우, CO2 같은 경우는 가스 상태일 때 그 생성열이 마이너스 393.51이라고. 근데 연소열은 0이죠. 없죠. 없다는 얘기는 0이야. 그 말은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최종 산물이라는 거지. 근데 카본을 봐. 카본. 그 위에. 카본을 보면 얘는 히트 오브 포메이션은 0이야. 그러니까 생성열은 0인데 연소열은 마이너스 393.51kJ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탄소, 지금 페이지 A23 부록 D를 보고 있어요. 탄소 같은 경우는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 0인데 연소열이 마이너스 393.51이야. 근데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생성열이 마이너스 393.51이고 연소율은 0이죠. 결국 카본이 연소됐을 때 발생하는 열량은 CO2가 생성될 때 발생하는 열량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지. 왜? 카본이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되기 때문에. 예제 10-10은 그 락틱 애시드의 연소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히트 오브 포메이션을 구하는 그 예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보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락틱 애시드를 생성하기 위한 생성열이 C하고 H의 연소열하고 락틱 애시드의 연소열하고 이렇게 계산했을 때 생성열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에 대한 예제예요. 물 있잖아요. 물. 그 리퀴드 상태인 H2O랑 가스 상태인 H2O가 열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25도씨의 히트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을 그냥 일반적으로 써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25도씨의 워터 베이퍼가 1kg이 있고 25도씨의 리퀴드인 물이 H2O가 1kg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이 똑같은 H2O가 하나는 리퀴드 상태이고 하나는 가스 상태예요. 응? 이걸로 봐야지. 가스 상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스 상태인 데가 훨씬 더 에너지가 더 높잖아. 에너지가 높으니까 고체에서 액체가 되고 액체에서 기체가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 25도씨 1기압에 물이 있을 때와 25도씨 1기압에 워터가 가스상 베이퍼에 있을 때 에너지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실제적으로 약 4,400줄 퍼 그람몰, 44kJ 퍼 그람몰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처음에 우리가 1기압 25도씨에서 물이 1g몰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물 1g몰을 계산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델타 H1 25도씨 1기압이니까 얘가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 말을 잘못했어요. 히트 오브 컨버스션이 0이죠. 0. 그죠? 히트 오브 컨버스션이 25도씨 1기압일 때 히트 오브 컨버스션이 0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25도씨 1기압이 아니라 베이퍼 프레셔만큼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때는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당연히 0입니다. 0. 그리고 이 25도씨 베이퍼 프레셔인 상태인 워터 리퀴드를 베이퍼라이제이션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 25도씨 베이퍼 프레셔일 때 이때 워터 가스가 가지는 에너지는 베이퍼라이제이션 되는데 증발되는데 증발 잠열만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베이퍼 프레셔가 아니라 1기압으로 바꾸면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한데 그 베이퍼라이제이션 될 때 열량만큼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25도씨 1기압의 리퀴드인 물하고 25도씨 물의 가스인 에너지하고 증발 잠열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25도씨 1기압에 베이퍼라이제이션 될 때 엔탈피 변화는 44kJ per gmol. 그래서 이 베이퍼라이제이션 될 때 어떤 물질이 베이퍼라이제이션 될 때의 엔탈피
열량 변화는 뭐 그때가 25도씨든 베이퍼 프레셔든 어떠한 값을 써더라도 우리가 공학적인 계산을 하는 데는 대동소이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25도씨 1기압에서의 리퀴드 인물이죠. 리퀴드 인물이야. 리퀴드 인물. 리퀴드 인물 같은 경우는 녹색으로 할게요. 리퀴드 인물 같은 경우는 히트 오브 컨버션이 제로야. 제로. 근데 가스인 상태는 H2O가 가스상에 있다. 동일한 조건에서. 그러면 이 H2O 가스는 리퀴드보다 에너지 상태가 더 높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가 25도씨까지 연소를 한다 그랬을 때 이 정말 열만큼 내놓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44kJ per gmol이 돼요. 실제 여러분들 다시 책을 볼까요? 책을 봤을 때 그 부록 뒤에 연소열 A25 페이지를 보면 월어 보면 가스 상태일 때는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 마이너스 241.826이고 월어 리퀴드일 때는 마이너스 285.84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걸 컨버션 열 혹은 히트 오브 포메이션 열로 계산을 했을 때 리퀴드인 상태가 마이너스 44kJ만큼 혹은 44kJ만큼 더 낮다는 얘기야. 그러면 가스 상태의 월어 같은 경우는 연소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44kJ만큼 더 내놓을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 얘기할 연소열 얘기할 때 LHV low heating value, high heating value 얘기할 때 이 44kJ per gmol만큼 고려를 해줘야 되느냐 빼줘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자, 히팅 밸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히팅 밸류. 히팅 밸류는 우리가 스탠다드 히트 오브 컨버션의 마이너스 값을 쓴 값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탄소가 카본이 히트 오브 컨버션 얼마라 그랬지? 마이너스 393.51이라 그랬어. 그래서 마이너스 393.51인데 이 카본이 히팅 될 때 내놓기 때문에 열량 변화가 마이너스 393.51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걸 히팅 밸류로 나타냈을 때 발열량으로 계산을 하면 발열량이라 그러는데 발열량으로 계산을 하면 이 연소열의 마이너스 값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소의 연소열은 마이너스 393.51kJ kJ per gmol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발열량은 얼마예요? 그러면 393.51kJ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이너스 값을 붙이는 게 좀 헷갈려 하기 때문에 히팅 밸류 같은 경우는 발열량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히트 오브 컨버션의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는 겁시다. 그러면 이 발열량이라는 건 뭐냐? 우선 스테이트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연료하고 이 컨버션 챔버에 연료하고 에어가 들어가서 연소를 해요. 그러면 열이 이렇게 배출되죠. 이 열량 Q를 우리는 이 Q의 값을 발열량이라고 하고 최종 산물로 CO2하고 리퀴드인 물이나 베이퍼인 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연료의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연료의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가 연소를 해가지고 프로덕트의 에너지 레벨은 낮게 되겠지. 왜냐하면 열이 이렇게 빠져나갔으니까. 그죠? 그러면 HHV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가 리퀴드까지 나온 거예요. 리퀴드까지 다 떨어져서 나온 거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하이드로카본이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연소하고 나면 어쨌든
어쨌든 연소하고 최종 산물이 CO2하고 물이 나오는데 리퀴드인 H2O는 베이퍼인 H2O에 비해서 에너지 레벨이 훨씬 낮은 거죠. 그러면 더 낮을 때까지 떨어졌을 때, 이 HHV까지 떨어졌을 때랑, 그러면 반대의 경우, 반대가 아니고 또 다른 경우, 워러가 H2O가 베이퍼 상태인 가스 상태로 배출됐을 경우, 그러면 이 베이퍼 상태인 H2O하고 리퀴드 상태인 H2O하고 차이만큼이 뭐지? 자멸이라 그랬지. 그 자멸만큼 덜 떨어진 거야. 에너지 레벨이. 그러면 이 LHV는 히팅 밸류, 발열량이 훨씬 더 적겠죠. HHV는 발열량이 높은데 얼마만큼 높다? 여기 있는 H2O가 증발할 수 있는 증발 잠열만큼 더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HHV 같은 경우는 하이어 히팅 밸류 혹은 그로스 히팅 밸류라 그러고, 연소를 해서 물이 컨덴스된 리퀴드 상태인 물이 프로덕트로 최종 산물로 나올 때, 이때 히팅 밸류란 얘기고, 로우 히팅 밸류 LHV 혹은 넷 히팅 밸류 같은 경우는 워러가 증발 잠열을 프로덕트가 증발 잠열만큼 에너지를 더 가진 형태, 베이퍼 형태로 나올 때의 히팅 밸류를 LHV라 그래요. 그러면 HHV랑 LHV랑은 어떤 관계식이 있느냐? 당연히 HHV가 훨씬 더 큰 값이겠지. 에너지를 이만큼이나 더 내놓으니까. 근데 LHV는 증발 잠열만큼 아까 이만큼 덜 내놓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HHV하고 LHV의 관계식은 어떻게 있냐면, 거기에 있는 증발열에다가 물의 몰수만큼 이만큼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자, 석탄에서 화력발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전소에 가게 되면, 석탄 화력발전소 혹시 가게 되면 석탄을 수입을 했을 때 이 발열량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왜냐하면 그 발열량이 결국 열에너지고, 열에너지가 전기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컨버스 챔버에 석탄마다 떼어볼 수는 없잖아. 한번 태워보고 열량이 얼마나 나오고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을 쓰냐면, 이 듀롱 박사라는 사람이 경험식을 내놨는데, 하이어 히팅 밸류를 석탄에 대해서 3% 내외의 에러로 계산할 수 있는 식을 하나 내놨어요. 그래서 이 듀롱 포뮬러, 듀롱 이퀘이션이라고 그러는데, HHV가 BTU per pound로 어떻게 되느냐? 14544C 62028 H-8분의 5 그리고 4050S, 여기서 CHOS 같은 경우는 weight fraction이에요. 프랙션. 퍼센트가 아니고 프랙션이야. 프랙션. 그리고 이 식에 의해서 또 LHV까지 계산할 수 있는데, LHV는 HHV-91.23 그리고 수소 아톰의 weight 퍼센트예요. 퍼센트. 여기는 프랙션. 그리고 여기는 퍼센트. 그래서 이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석탄을 샘플링을 해.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뭐 분석 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을 C가 얼마인지, H가 얼마인지, O가 얼마인지, S가 얼마인지 원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탄의 샘플을 원소 분석을 딱 한 다음에, 그러면 C가 양이 얼마가 되는지, H가 얼마가 되는지, O가 얼마가 되는지, S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CHOS에 대한 weight fraction을 안 다음에 HHV를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발열량이 얼마가 될 거고, 얘가 연소를 했을 때 열이 얼마나 나올 때니까 전기가 얼마나 생성되겠네. 이 석탄은 되게 질 좋은 석탄이구나, 질이 안 좋은 석탄이구나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돈이거든. 그게 다 전기세와 관련되는 거고, 그 발전사의 이익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식에 의해서 다시 LHV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25도씨에서 히트오브 리액션 같은 경우는 표준 히트오브 리액션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여러 가지 프로덕트가 있을 때 프로덕트의 연소열 그리고 리액턴트의 연소열 빼고 나서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다. 여기 우변에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변에 있는 그러니까 프로덕트라는 얘기는 결국 CO2하고 H2O지. 얘네들이 다 0으로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CO하고 H2O하고 반응해서 CO2하고 수소를 만드는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게 워러 게스 시프트인데 워러 게스 시프트 반응이라고 우리 연구실에서도 지금 수행하고 있는 반응이야. 그래서 워러 가스는 합성가스 CO를 얘기를 해요. CO 워러 게스 시프트가 된다고. 그래서 CO2하고 수소를 만드는데 이때의 표준 반응열 같은 경우는 물론 표준 생성열 가지고 CO, H2O, CO2의 표준 생성열 가지고 계산을 해도 되고 연소열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CO2의 연소열이 얼마라고? 0이라 그랬지. 0. 그리고 분자 몰수가 1이 있고 H2의 연소열은 마이너스 285.84 그리고 H2O가 리퀴드 물까지 떨어질 때 에너지 연소열이 이만큼이거든.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CO의 연소열은 마이너스 282.92 그리고 H2O 가스의 연소열은 증발 잠력만큼 있는 거지. 이게 가스니까 그래. 가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4.0 kJ/gmol 해가지고 1하고 여기에 이제 반응을 했을 때 마이너스 41.15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41.15 이렇게 되지. 결국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반응이지. 그지? 자, 예제 10.11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석탄의 히팅 밸류에 대한 얘기예요. 자, 석탄을 분석을 했더니 우리가 표처럼 이렇게 CHNS, SCO에 대한 웨이트 프랙션을 얻었어요. 웨이트 프랙션. 여기 퍼센트는 웨이트 프랙션이야. 근데 이 석탄을 판매하는 우리가 석탄을 수입하잖아. 이 수입을 하는 그 파는 데서 히팅 밸류가 29770 kJ/kg이라고 대충 얻었어. 자, 그래가지고 이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단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석탄 수입하는 발전소의 한전의 직원이야. 그러면 이걸 판단을 해야지. 그럼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듀롱 이퀘이션으로 한번 체크해 보란 얘기야. 그러면 HHV를 계산을 해봅시다. HHV 듀롱 이퀘이션에 14544에 C 71%니까 프랙션 0.71 62028에 H 프랙션이니까 0.056 그리고 8분의 5 13%니까 0.13 그리고 4050에 설퍼 2.7이니까 0.027 계산했더니 12901 BTU/파운드가 됐어. 이거를 이제 단위 환산해야 되겠죠. kJ/kg으로. 그러면 1파운드는 0.454kg, 1BTU는 1.05kJ.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쭉 계산을 하면 29980 kJ/kg이 돼. 대략적으로 대충 다 맞죠.
얘네들이 그러면 이걸 딱 보고 뭘 판단하느냐? 얘네들이 적어도 거짓말을 안 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값이 하이 히팅 밸류예요. 하이 히팅 밸류. 그러면 로우 히팅 밸류도 구할 수 있겠죠. 지난 슬라이드에서 배운 것처럼. 예제 10-12 SO2 에미션을 줄이기 위한 연료의 선택.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SO2 같은 경우는 산성비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소 배가스 내에서 이 SO2 배출량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전소에 근무하는 연료를 선택할 수 있는 관리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선 두 가지 연료 오일의 후보군이 있어. 그래서 A라는 회사는 넘버 6 퓨얼 오일을 제안을 했고 B라는 회사는 넘버 2 퓨얼 오일을 제안을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관리자예요. 그래서 뭘 결정해야 되냐면 우선 어떤 연료가 10의 6승 BTU 에너지당 SO2를 적게 배출하느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봤더니 넘버 6 퓨얼 오일 같은 경우는 로우 히팅 밸류가 155000 BTU per 갤런이야. 갤런당 155000을 내놔. 근데 넘버 2 퓨얼 오일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적은 양 12만 BTU per 갤런을 내놔요. 그리고 탄소 함량은 거의 비슷하고 대신에 설퍼가 0.72%, 0.62%예요. 자, 그리고 density가 하나는 넘버 6 퓨어 오일은 60.2, 넘버 2 퓨어 오일은 58.7. 이럴 때 SO2를 적게 배출하는 것. 그 10의 6승 BTU 열량당 SO2를 적게 배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이걸 단순히 보면 열량이 되게 가시적으로 보이죠. 한 20, 어느 정도일까? 가시적으로 열량이 거의 한 30%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근데 설퍼 함량은 별 차이 안 나. 그죠? 그럼 뭘 선택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양론을 안 배운 화학공학을 안 배운 친구들은 그냥 넘버 6 선택할 텐데 진짜 이게 합당한 건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지. 혹은 설퍼 함량이 그냥 단순히 적다고 해서 넘버 2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따져봐야 되지. 우선 베이시스를 10의 6승 BTU 서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시다. 연소 반응에 의해서 10의 6승 BTU 서멀 에너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선 넘버 6 퓨얼 오일 같은 경우는 10의 6승 BTU를 얻으려면 1갤론당 15만 5천 BTU고 그리고 이걸 그 density 1갤런당 60.2 파운드 퓨얼이고 그리고 얘는 웨이트 퍼센트니까 1파운드당 0.0072 파운드 설퍼가 있어.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2.80 파운드 설퍼가 나와. 근데 넘버 2 퓨얼 오일을 봤더니 10의 6승 BTU 내려면 1갤런당 12만 BTU가 1갤런당 12만 BTU가 배출되고 그러면 1갤론당 58.7 파운드 퓨어리 덴시티로 이 정도 그 질량이 있고 그러면 1파운드 퓨얼당 0.0062 파운드 설퍼가 있어. 그래서 계산했더니 3.03 파운드 설퍼가 나와. 결론적으로 10의 6승 BTU 에너지를 얻는데 넘버 6는 2.8 그리고 넘버 2는 3.03의 설퍼가 나오지. 이게 다 반응을 해가지고 SO2로 배출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느 게 더 적게 배출되는 거지? 실제 열량이 더 높은 애들이 설퍼 함량 같은 에너지를 얻을 때 같은 양의 에너지를 얻을 때 적은 설퍼
배출하고 적은 SO2를 배출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석탄 속에 담겨 있는 설퍼의 함량이 아니라 이런 에너지 관점, 단위 에너지당 환경적인 영향이 얼마냐 이런 것도 따져야 된다. 화학공학자면 그런 것까지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